요즘 서울 집값 너무 많이 올랐죠. 추경 매수 금지령 발동합니다. 흑수저의 신. 안녕하세요. 흑수의 신 흑신입니다. 요즘 서울 집값 난리도 아니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요즘 서울 집을 사시려는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현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 거예요. 제게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매수하려던 집값이 폭등해서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신대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사연을 제가 수십 개 받고 있어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다들 이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형님들 밤에 잘 주무시게 제가 단호박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장일 때는 5천다리 법칙을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5천다리 법칙이 뭔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서울 불장일 때 조심하셔야 할 것은 너무 높은 호가를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근 거래된 가격이 20억이면 그 다음 호가가 요즘은 21억이 아니라 22억에 나오는 거 아세요? 그럼 22억에 매수하시면 돼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요. 최근 거래가 20억에 되었으면 5천달이 법칙을 적용시켜서 20.5억까지는 사도 되세요. 그런데 최근 거래 금액의 5천만 원 이상 주고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추격 매수인 거예요. 이게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에요. 실거래가는 한 달 뒤에 올라와서 지금과 같은 불장일 때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살 수 있는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시던 부동산에 전화를 하시던 해서 최근 거래된 가격을 파악하시고요. 거기서 5천만 원 넘는 가격에는 매수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어제 15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럼 얼마까지 매수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형님들,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5천달이 법칙 적용시켜서 15억 5천만 원까지만 매수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가는 이미 죄다 16억에 나오고 있죠? 그럼 다른 비슷한 단지 매물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돈 없다고 5천만 원 깎아달라고 졸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물건이 없다고요? 그럼 못 사는 거죠.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해요. 이제 추석 지나면 바로 규제가 나올 거예요. 현재 돌아다니는 찌라시를 보면요. 대출 한도를 6억에서 4억으로 줄인다는 말이 있고요.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 전면 금지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마포, 성동 분당을 포호제나 조정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에 DSR을 포함시킨다고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일시적 2주택 기간도 현재는 3년이지만 그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다 처음 있는 규제가 아니에요. 이미 문재인 때 대부분 시행되었던 규제들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수많은 규제 시행한 결과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도 똑같이 하겠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정부 정책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현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을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형님들 정말로 지금 현 정부가 재건축을 밀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질을 보셔야죠.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려면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고요. 초과이익 환수제를 여전히 시행하는데 뭔 놈의 재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재건축해서 분양하는 곳들은 2017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곳들이에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임시특례 조항을 보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었고 2018년부터 다시 시행되었거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기준이 2018년 1월 1일부터 관리첨부인가 신청한 단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강남에 재건축으로 인한 새 아파트가 많이 입주했었잖아요. 그게 다 2017년까지 관리처분 신청한 단지들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최상급지인 강남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지금 가격인 거예요. 하지만 2018년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관리 처분 인가 자체를 신청한 단지가 거의 없어요. 그 말이 뭐예요? 앞으로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단지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진짜 거의 없다니깐요. 강남 새 아파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깐 지금 강남 아파트가 미친 듯이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다주택자를 규제하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가 있나요? 제 투자 주종목이 뭐예요? 제가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 신축 아파트들의 대부분을 재건축 재개발로 갖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은 재건축 재개발 추천 잘 안 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우선 내가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정비 사업 투자인 거예요.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활용하면 내 여유 자금을 양도세 비과세로 에셋 파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똘똘한 신축 아파트 한 채 없으면서 뭔 놈의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왜 했냐고요? 형님들, 제가 투자하던 때는 다주택자 규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마용성 썩다리 빌라 몇 채를 사도 취득세 1%였고요. 양도세도 일반과세였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토바이도 못 다니는 마용성 달동네 구석구석 골목길을 누비고 다닌 거잖아요. 제가 마용석 박사예요. 아,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지? 자, 추경 매수하지 마라. 그리고 최근 거래에서 5천만 원 넘게 사지 마라. 현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해줄 마음이 없다. 자, 얼씨구 시구 들어간다. 절씨구 시구 시구 들어간다. 형님들, 앞으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없잖아요?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물량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매수하셔야 해요. 현재 신상흑골의 전세가율이 40%가 안 돼요. 그럼 거품이 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거품이 터지기는커녕 더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맞는데 그 거품이 더 커지니 지금이라도 매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가율 40%가 이제는 새로운 규칙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주택자 규제 때문이에요. 추석 지나서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또 매수 심리가 줄어들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가격이 조정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불인이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실거래가에서 조정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집중. 자, 보세요. 현재 20억에 거래된 아파트예요. 그럼 호가가 얼마예요? 호가가 22억에 나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규제가 발표되면요. 순간 매도자도 쫄아서 호가를 낮추고요. 매수자도 쫄아서 매수를 늦춘다고요. 그러면서 호가가 내려간다고요. 실거래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호가만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22억 호가하던 게 21억 호가에 나와요. 그런데 매수 심리가 더 악화되면 20억의 호가가 나와요. 그럼 최고가가 22억이었던 아파트라면 20억에 매수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제가 요즘 상담한다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거든요. 현재 가격이 많이 오른 거 맞아요. 그런데 단기적인 가격은 저도 예측 못 해요. 저는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만 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호가가 높은 매물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최근 거래된 가격이나 거기서 5천만 원 정도 높은 매물은 매수하셔도 되세요. 매수하고 규제책 나와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떨어지면 어때요? 형님들 제가 또 말씀드려요.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내가 산 다음에 가격이 떨어져야 잘 산 거랬잖아요. 이거 몇 번을 말씀드려요. 내가 산 다음에 가격이 오히려 바로 오르면 늦게 산 거라고요. 부동산은 가격이 내릴 때는 찔끔찔끔 내리고요. 가격이 오를 때는 팍팍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산 다음에 바로 가격이 올랐다는 건요. 하마터면 가격 폭등해서 못 살 뻔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산 다음에 가격이 내리면 조정장 지나면 또다시 폭등장이 오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결국 가격이 올라 있다고요. 상승장에서는 어차피 누구나 내가 최고가 쓰는 거예요. 당연히 집주인들은 최근 실거래가에 5천만 원에서 1억 올려서 매도하는 게 상승장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내가 최고가가 쓰고 매수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지만 매수 자체가 가능하다고요. 형님들이 서울에 신축 아파트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최근 15억에 거래됐는데 15억에 매도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잖아요. 그 집 왜 파는 거예요? 상급지 가려고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급지는 이미 더 많이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내 집을 싸게 팔 수가 없어요. 매수인분들은 집주인분들이 너무 비싸게 판다고 욕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집주인들을 집을 비싸게 판다고 욕하듯이 그 집주인들은요, 그보다 상급지 집주인들이 비싸게 판다고 욕하고 있다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형님들, 이해 안 되시죠? 내가 산 다음 가격이 떨어져야 잘 샀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2023년부터 지금 3년째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해 안 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외우세요. 내가 산 다음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야 잘 산 거다. 내 산 떨잘. 내가 산 다음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야 잘 산 거다. 비슷한 거 있죠. 부규악호. 부동산 규제는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다. 부규악호. 내 산 떨잘.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해 안 돼요. 이거 이해되셨으면 제가 23년 초에 집 사라고 했을 때 벌써 샀어요? 흑수저의 신. 형님들, 오늘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계속 사라고 하실 때 안 사고, 지금 불장인데 이제 와서 막 사신다고 하니깐 제가 속상해서 그랬습니다. 형님들, 요즘 서울이든 경기도든 집값 날라가니까 너무 속상하시죠? 그런데 누구나 한번 겪어야 하세요. 5천짜리 법칙 잘 적용시키시고요. 그래도 마땅한 게 없으면 규제 보고 매수하세요. 그런데 규제 나와서 호가가 떨어지면 아무도 또 매수 못 하세요. 항상 그랬어요. 요즘 하락론 유튜버들이 죄다 집사라고 한다면서요. 제가 올해 1월에 대놓고 계속 집사라고 했잖아요. 올해 1월이 하락론자들 영상이 가장 인기가 많을 때예요. 그때가 제 영상에 악플이 가장 많이 달릴 때이기도 하고요. 하락론이 득세할 때 그때가 매수 기회예요. 규제책이 나온다고 무조건 조정장이 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6.27 대책 터지고 두 달간 조정장이 왔는데요. 9.7 대책 때는 조정장은커녕 가격이 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 가격 예측은 아무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제가 지난 3년간 가격 흐름을 다 맞춘 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5천짜리 법칙을 적용해서 너무 높은 호가 매물은 매수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오늘은 실전 매수 팁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구린이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몇 번 돌려보세요. 그럼 이해되실 거예요. 매수하려다가 갑자기 집값이 출발해서 속상하신 형님들 힘내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시세 보시면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내 집 마련 고민이신 분들은 제게 상담 신청하시고요. 고정 댓글에 상담 관련 링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전에 흑수저 모여라 카페 9번 상담 후기 쭉 읽어보시고요. 흑수저 모여라 카페 링크도 고정 링크에 달아놓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저 또한 형님들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그럼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저 흑신이 큰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근데 형님들 제가 절 드린 거 보이셨나요? 안 보이셨죠? 다시 큰절 올려보겠습니다. 형님들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큰절 보여드리고 싶은데 모르겠다. 안녕. 다음 영상으로 봐요. 화이팅!